정말 평범한 취준생으로서 저는 사실 토익 공부를 대체 왜 해야 되는지 진짜 몰랐어요. 30살이 넘었고 토익을 적어도 한 진짜 30번은 훨씬 넘게 맞거든요. 근데 점수가 800이 안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라면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내가 정말 머저리가 된 것 같고, 내가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30번을 좀 봤으면 800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또 저와 같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토익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쳐도 점수가 안 올라. 오늘도 취업을 위해서 토익과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취준생분들이 이 영상을 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몇 분으로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바뀔 수도 있어요. 토익과 자격증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을 정말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생존 취업의 면접 중대장입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쯤 돼서 이제 취업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나 현재 취준을 하고 있는 분들,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해 방법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주 참신하고 제가 새로운 방법을 좀 전달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취업에 대한 고민은 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하죠. 막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다가 휴학 한번 하고 졸업하게 되고, 그러다가 취준생 되고 또 지원하고 또 떨어지고 불안하고, 그냥 이 현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요. 남들이 하는 대로, 내 친구 제가 하는 대로 토익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왜 내가 자꾸 불안해지는 걸까? 그건 왜냐면요, 여러분, 간단해요. 취업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배워온 대로 시험 봐서 딱 점수대로 합격하면 진짜 취업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낮고 경험 없는 취준생들은 더 집중하고요, 더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취업을 하려면 이 방법대로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냉정해지자고요. 지금 스펙이 낮아. 근데 경험도 없어. 근데 거기에 스펙을 내가 조금 더 올린다고 다른 취준생들과 여러분 차별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안 돼요. 토익 800이냐 900이냐 이 싸움은 여러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100점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은 조건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면접장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면접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는요,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공간에 간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펙은 이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스펙 낮고 경험 없는 취준생들은 뭘 해야 되냐고요? 바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뻔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스토리가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어야지 면접에서 진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면접 중대장 채널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토익 점수 800점, 900점? 자격증 1개와 2개의 차이?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접장에서 이게 변별력이 있을까? 여러분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변별력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위 20%의 취준생들이라면 남들과 똑같이 스펙 쌓고 시키는 대로 그냥 공식 암기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왜? 될 놈들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존 취업 채널을 다시 만든 거 파레토의 법칙 80%에 해당하는 평범한 취준생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20%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기만 하지 말고 또 실행하세요. 실행하기 전에 해야 될 건 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보면 좋냐면요, 첫 번째는요, 중고 사이트나요 당근마켓에서 뭐든 팔아보세요. 뭐야 지금 취업 얘기하라고 했더니 생뚱맞게 이러지 말고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 직무를 지원한다, 그럼 영업을 직접 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최고라고요. 근데 지금 대외 활동도 내가 뭐 안 뽑혀, 그리고 뭣도 안 돼, 뭐가 없다 막 이러면서 현실 한탄하잖아요. 그냥 당근마켓이나 중고마켓에요 물건에서 사요. 그런 다음에 그걸요 똑같이 거기에 팔아봐요. 여러분, 영업을 잘한다는 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 심리에 따라서 그 상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따라 구매는 달라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자소서는 그냥 무조건 잘 판대.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해보세요. 딱 10번만 그냥 물건 사서 올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경험 없다는 이야기를 못 할 거예요. 왜? 나는 영업을 10번을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은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돼요. 면접은요, 스피치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근거로 표현하는 자리예요. 역량 나열의 자리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CJ 올리브영 아르바이트도 해봤고요. 맥도날드에서 부지점장 업무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식료품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항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귀사의 최고의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작심오일 매식경하고 매식면 해보세요. 위에 영상을 참고하셔서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면접장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지속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해봤냐, 기업에 오기 위해 대체 뭘 노력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식적인 것들은 답을 굉장히 많은 취준생들이 답변 준비 잘해요. 그런데 이런 유의 질문들은요, 답을 못해요. 매일 꾸준하게 내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그거는요, 어떤 기업에서라도요, 여러분들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근데 위에 소개한 매식경과 매식면은 여러분들이 입사할 때뿐만 아니라 입사해서도 필요한 경제와 내면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그런 경험을 지금부터 해봤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와 도전들로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마케팅을 무조건 해보세요. 여러분이 영업 직무이건 뭐 MD 직무이건 기획이건 마케팅이건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나야 돼요. 뭐 공기업을 제외하고요. 요즘 마케팅이 진짜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기업이 좋아하는 어떤 세대예요? MZ세대예요. MZ세대. 그러면 그 MZ세대가 마케팅한 노력의 흔적과 결과 과정을요, 면접장에서 여러분 어필하면 어때요? 엄청나게 여러분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얘기한 당근마켓이라든가 중국 카페에서 내가 홍삼을 팔았어요. 그럼 그 홍삼을 블로그에 이쁘게 디자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글쓰기로 2개, 3개를 판매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판매하는데 그걸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야.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뭘 배워요? 디자인, 홍삼 디자인이 어떤 게 사람들한테 이목을 끄는지, 그리고 일반 글쓰기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글쓰기가 뭐가 다른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항상 뭔가를 보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르게 특징 3가지를 파악하는 이러한 습관이 있다. 이 작은 경험으로 면접장에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토익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나는 뭐 비전공자고 지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전달들은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해보세요. 취업은 이런 공식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저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취업 방법을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 우리 취업만 하고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취업만 한다고 합격되면 끝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20대, 30대 때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좀 열어야 되고요.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 보는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해보세요. 토익과 자격증을 취득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스펙이 낮고 저같이 경험 없는 취준생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실행했던 이런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그럼 정말 바뀌어요. 제가 오늘 전달한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만만하다고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만만한 놈부터 하나씩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담아볼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은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영상 사랑하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